받침 이야기. 오늘은 초금이에요. 교과서는 28쪽. 초금은 이 글자의 이름이에요. 츠를 작게 쓴 이것이랍니다. 이 글자의 소리라고 한다면 읒 정도? 사이시옷 같은 받침의 역할을 하고요. 네 종류의 발음이 있는데 예시 단어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잘했어요. 아직 긴가민가 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첫 번째, 카에 점점이 있으니까 가 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코, 네 번째는 우. 그러면 가, 코, 우. 이렇게 세 개가 주요 소리가 날 거고, 가운데 있는 요게 오늘의 핵심인 초금이라는 건데요. 뒤에 자음을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자, 뒤에는 코라는 글자니까 여기에 있는 이 K라는 자음을 가져가서 K를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의 기역에 해당하는 그런 받침이에요. 자, 그러면 기역 받침으로 생각해서 발음을 하면 각, 코, 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본어는 한 글자에 한 박자라는 박자 감각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가, 아, 코, 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건 딱 봐도 이상하죠. 쉽게 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만 발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각을 발음한 다음에 잠깐 쉬어주면 돼요. 같이 해볼까요? 각고, 각고. 여기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이 오우 계열의 발음은 장음 처리하니까 앞에 있는 코만 길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의 발음이 돼요. 같이 읽어보죠. 각고, 각고. 네, 잘하셨어요. 이 작은 츠의 발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상황에서는 K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뒷글자의 자음을 따라하는 거니까 히라가나만 읽을 수 있으면 문제 없겠죠? 다시 함께 읽으면서 바로 기억합시다. 각고, 각고 해서 규칙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츠 뒤에 카 혹은 키 혹은 쿠 혹은 케 혹은 코. 와, 이거 5개 다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카행이라고 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 카행, 사행이라고 한다면 이 5가지를 떠올려 주길 바래요. 자, 해서 작은 츠에 카행의 글자가 오면 이 츠의 발음은 이렇게 되는 걸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기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이 막히는 느낌으로 그리고 한 박자 쉬어주기. 단어 다시 읽어볼게요. 각고, 각고. 마저 설명을 하자면 카행이 올 경우라고 했잖아요. 뒤에 카가 올 수도 있고 키가 올 수도 있고 쿠가 올 수도 있어요. 예시 단어에서는 코라는 글자가 왔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마라는 글자고 카라는 글자죠. 그러면 이 아이의 발음은 뒤에 거 따라와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막가, 막가. 한국인들이 사이시옷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기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발음에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카.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이건 정말 조금 웃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마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자음을 따라 쓰면 된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요건 어떻게 읽을까요? 초금을 빼면 케, 세, 키. 그런데 초금, 이거는 뒤에 있는 거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S가 되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개새끼, 개새끼. 네, 여러분이 장난으로 많이 하는 단어. 네, 여러분이 장난스레 많이 언급하는 단어죠. 뜻은 결석이에요. 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개새끼. 요 앞에서 초금이 K로 발음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여기부터는 말이 좀 쉬워지겠네요. 자, 작은 츠, 초금이죠. 작은 츠 뒤에 사행, 사행은 뭐예요? 사, 시, 스, 세, 소 5글자입니다. 이 글자들이 올 때는 사행이니까 S를 따가지고 이게 결국 S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캣 새끼 아니고요. 뒤에 있는 거 따라서 이런 식의 발음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잠깐 쉬어주면 리듬감이 살죠. 다시 읽어볼게요. 개새끼, 개새끼. 네, 요거 새 발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청음이니까 맑은 소리죠. 순수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가죠.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네, 비교적 쉬운 글자잖아요. 키 하고 태예요. 그러면 뒤에 거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요대로 가서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을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사이시옷으로 많이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이것과 아까의 그 개새끼 이렇게 나와서 이것과 이것의 발음이 같냐고 묻는다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작은 츠, 초금은 뒤에 걸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 발음인 거고 여기에서는 T 발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쓰자면 이런 느낌? 내지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한글로 옮기는 게 조금 어색하죠. 그러니까 알파벳만 보고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읽어봅시다. 기대, 기대. 뜻은 요즘 잘 쓰이지는 않는데 우표라는 뜻이고요. 기대, 우표. 역시나 설명을 하자면 작은 츠 뒤에 타행이 올 경우 타는 타, 치, 츠, 대, 토 5글자를 의미했죠. 타행이 올 경우에 이것은 뒤에 걸 그대로 받아서 T 발음이 된다. 쉽죠?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요것은요.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파, 이 라고 발음을 하죠. 알파벳으로 갈게요.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면 얘는 P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곧잘 쓰는 일본어 중에 하나이긴 한데 주로 아저씨들이 쓰시는 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들의 발음은 이런 식이죠. 이빠이, 이빠이. 그리고 나는 일본어를 좀 할 줄 안다 라고 하시는 분의 발음은 이렇게 돼요. 이빠이. 우리는 받침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이시옷을 집어넣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뒤에 있는 자음을 따라하는 거니까 굳이 쓴다면 이런 식 이빠이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빠이, 이빠이. 듣기에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이나 혹은 일본인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입모양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쪽의 입모양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뒤에 오는 발음, 뭐 파가 됐든 빠가 됐든 이 발음은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는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 발음 전에 있는 요것은 여기에서 입술이 붙어 있으면 이걸 발음하기가 쉽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원리도 있기 때문에 이쪽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입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빠이, 이빠이. 뜻은 네, 가득, 가득이라는 뜻이고요. 설명 볼게요. 작은 츠 뒤에 파행입니다. 파, 피, 프, 페, 포. 이 5글자 중에 한 글자가 오면 뒤에 자음을 그대로 따라서 얘는 피 발음이 된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일본어에서 받침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츠를 작게 쓴 초금이라는 건데 초금 이 초금의 음가 그러니까 초금의 발음은 뒷글자의 자음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 뭘 봤죠? 학교 여기에서는 K로 발음이 나는 경우였죠. 참고로 학교는 학교라는 뜻이에요. 아까 못했는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 개새끼, 결석이라는 뜻. 여기에서는 S로 소리 낼 수 있는 걸 봤고요. 세 번째, 기대, 잘 쓰진 않지만 우표. 여기에서는 T로 소리가 날 수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 바로 위에 있는 이빠이. 여기에서는 P로 소리가 날 수 있는 걸 봤죠. 이렇게 초금은 K나 S, T, P 네 가지로만 발음이 됩니다. 이 이외의 발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K로 발음된다는 건 뒤에 카행이 온다는 거고 이해 가시죠? S 발음일 때는 뒤에 사행이 온다는 거고 T 발음일 때는 뭐예요? 그렇죠. 타행이 오는 경우 P 발음일 때는 뒤에 파행이 오는 경우 이렇게 정리한 체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도 좋은데 이것만 보면은 지루하고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예시로 들어줬던 4가지 단어 뜻도 함께 외우면서 이 4개의 단어만 대표로 기억하고 있으면 쉬울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히라가나 읽기가 우선이겠죠. 자, 초금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조금만 더 반복해서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